한국 기술력이 프랑스와 중국 사이에서 아프리카 사막을 정복하다. 모로코 철도의 운명을 바꾼 충격적 선택.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은 무슨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심 알바드라위입니다. 모로코 철도청에서 35년간 근무한 수석 기술자문관으로 제 인생의 마지막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2030년 월드컵 공동 개최를 위한 국가철도망 현대화 사업이 그것입니다. 사무실 창문으로 보이는 라바트의 아침 햇살이 제 책상 위 서류들을 비췄습니다. 5조 원이 넘는 예산, 240량의 통근형 전동차, 200량의 도시철도 차량. 이 숫자들이 모로코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제 손에는 프랑스, 스페인, 중국, 한국 등 세계 철도 강국들의 제안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교통부 장관은 어제 저를 불러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심, 당신의 판단을 신뢰합니다. 직접 가서 보고 최선의 선택을 해주세요. 35년간의 경력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알스톰, 중국 CRRC, 한국의 현대로템. 세 개의 파일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프랑스는 우리의 오랜 파트너였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검증되었지만 비용은 턱없이 높았습니다. 중국은 놀라운 속도로 철도망을 구축했고 가격은 매력적이었지만 품질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솔직히 저는 한국을 단지 형식적인 비교 대상으로만 여겼습니다. 세계 지도를 바라보며 의아했습니다. 모로코에서 중국까지는 9,000km, 한국은 더 멀리 있었습니다. 작은 반도 국가가 어떻게 세계적인 철도 강국이 되었을까요? 그들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세계 각지에서 들려오는 한국 철도 기술에 대한 소문들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브라질 고위 관계자가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한국 기술은 우리의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터키의 철도 엔지니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공급자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였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한국 철도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99.9%의 정시율, 20년간 고속철도 사망사고 제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자립도. 숫자들이 말해주는 이야기는 흥미로웠습니다. 반세기 전 외국 기술에 의존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제 여정은 다음 날 시작되었습니다. 모하메드 5세 국제공항에서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모로코의 붉은 대지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며 이번 여정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중국을 거쳐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에서 서울까지 연결된 철도는 스위스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30초 후 출발합니다. 라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정확히 30초 후 열차가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첫인상이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창밖으로 한강과 빼곡한 고층 건물들이 펼쳐졌습니다. 6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이런 발전을 이룬 나라, 그들의 철도 기술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는 다음 일주일 동안 한국 철도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직감이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모로코 철도의 미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철도공사의 기술이사인 김 부장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의 안내로 먼저 KTX 운행 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즐비한 관제실은 마치 우주선 통제센터와 같았습니다. 전국 철도망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고 관제사들은 조용하지만 긴장감 있는 분위기 속에서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1분 이상 지연으로 계산합니다. 5분 이내 지연은 지연으로 간주하지 않는 유럽과 달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요. 김 부장의 설명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더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니 한국철도의 첫 번째 비밀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정시성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철도 시스템 전체의 품질과 신뢰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산행 KTX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300km로 달리는 열차 안에서도 컵에 담긴 물이 흔들리지 않았고 독서하는 승객들이 눈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산악 지형을 통과하는 안정성이었습니다.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진 나라로 모로코의 아틀라스 산맥과 유사한 지형적 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돌아오는 길에 김 부장은 저를 오송의 KTX 유지보수 기지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첨단병원과도 같았습니다. 열차들이 정밀 검진을 받기 위해 들어오고 숙련된 기술자들이 첨단 장비로 진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차량은 말을 합니다. 소리와 진동으로 자신의 상태를 알려주죠. 우리는 그 언어를 배워 듣는 것뿐입니다. 30년 경력의 유지보수 전문가 박 차장의 말에서 깊은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유지보수 철학은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모든 열차에는 수백 개의 센서가 부착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빅데이터는 인공지능으로 분석되어 잠재적 문제를 조기에 감지했습니다. 우리는 이 데이터로 부품이 언제 고장날지 예측합니다. 실제 고장이 발생하기 2~3개월 전에 이상 징후를 포착하죠. 다음으로 방문한 창원의 철도 차량 생산 공장에서는 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과 철저한 품질 관리 프로세스가 돋보였습니다. 각 생산 단계마다 이루어지는 품질 검사는 매우 체계적이었고 엔지니어들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철도 시스템 전문가로 느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차량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과 교육, 그리고 모로코가 장기적으로 철도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로코 엔지니어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6개월간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후 한국 전문가들이 모로코에 파견되어 2년간 현장 지원을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대전의 한국철도기술연구원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철도 기술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 외국 기술에 의존하던 시기부터 1990년대 자체 기술 개발에 투자하던 시기, 그리고 2000년대 이후 독자적인 고속철도 기술을 확보한 과정까지의 발전 궤적이 모로코의 미래 비전과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연구원에서 목격한 사막 환경 테스트 시설은 특히 중요했습니다. 한국은 모래 폭풍과 극심한 온도 변화에 대응하는 특수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는 모로코의 사하라 환경에 완벽히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더스트 프리보기 시스템은 모래와 먼지가 차량 하부 장치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는 혁신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마지막 방문 일정은 안전시험센터였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철도 차량과 부품이 실제 운행 전에 극한의 테스트를 거치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충돌 테스트 시설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실제 열차를 벽에 충돌시켜 안전성을 검증하는 모습은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상황까지 대비합니다. 열차 안에는 수백 명의 생명이 있기에 0.1%의 가능성마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 박사의 설명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모로코에서도 안전은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안전 시뮬레이션 센터에서는 수천 가지 시나리오를 가상으로 재현하고 최적의 대응책을 개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20년간 고속철도 사망사고 제로라는 한국의 기록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은 KTX 산천을 직접 체험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열차는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고속철도 차량으로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은 순수 국산 모델이었습니다. 열차 내부의 첨단 기술과 승객 편의 시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와이파이 연결은 완벽했고 차내 안내 시스템은 다국어를 지원해 외국인인 저도 이용하기 편리했습니다. 강원도 산악지대를 관통하는 구간에서 KTX 산천의 진가를 경험했습니다. 수십 개의 터널과 교량을 지나며 열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승차감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모로코의 아틀라스 산맥과 유사한 이 지형에서 보여준 성능은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오후에는 서울 메트로 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도시철도 중 하나를 운영하면서도 99.9%의 정시율을 유지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특히 러시아워의 2분 간격으로 열차를 운행하는 정밀한 관제 시스템은 경이로웠습니다.
모든 역에 설치된 스크린 도어는 안전뿐만 아니라 공기질과 소음 관리에도 효과적이었습니다. 디지털 관제 시스템은 특히 주목할 만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승객 흐름을 분석하고 최적의 열차 운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5분 이상 지연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회복 운행 계획이 수립됩니다. 인공지능이 전체 노선의 운행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죠. 한국의 스마트 철도 시스템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역내 디지털 안내 시스템, 혼잡도에 따른 실시간 경로 추천, 모바일 앱과 연계된 서비스 등 승객 경험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혁신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현대로템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의 차세대 철도 기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를 활용한 친환경 열차, 자기부상 기술, 초고속 하이퍼루프 연구까지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 교통혁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개발 중인 사막형 열차였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시장을 겨냥해 특별히 설계된 이 열차는 50도 이상의 고온과 모래 폭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차량 외부의 특수 코팅은 모래 침식을 방지하고 강화된 냉각 시스템은 전자장비의 과열을 막았습니다. 심지어 태양광 패널을 차량 지붕에 통합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 설계는 모로코의 풍부한 태양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완벽한 솔루션이었습니다. 연구소장은 한국 철도 기술의 철학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특수한 환경과 요구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에게 모로코는 단순한 고객이 아닌 함께 성장할 파트너입니다. 연구소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한국 철도 기술의 국제 협력 사례를 소개받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터키, 인도, 필리핀, 브라질 등 세계 각국의 철도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각 국가의 지형적, 기후적 특성에 맞춰 기술을 최적화한 사례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터키의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모로코와 유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지진 위험 지역을 통과하는 구간에 적용된 내진 설계와 극한의 온도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었습니다. 현대로템의 글로벌 프로젝트 담당 부장이 보여준 통계 자료는 놀라웠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철도 기술 수출은 300% 증가했으며 특히 신흥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급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 현지화 전략과 기술 이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접근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평창으로 향했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KTX 평창선을 경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노선은 험준한 산악 지형을 관통하며 짧은 기간 내에 완공된 기술적 걸작이었습니다. 특히 눈과 추위에 대응하는 기술은 기후 변화에 따른 모로코, 아틀라스 산맥의 간헐적 강설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이었습니다. 열차 내부에서 한국의 IoT 기반 스마트 철도 시스템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모든 좌석에 설치된 터치스크린을 통해 여행 정보, 엔터테인먼트, 식사 주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시스템이 승객의 이용 패턴을 분석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열차 운행과 유지 보수에도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평창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철도 노선 주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과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았습니다. 한국은 철도를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닌 국가 에너지 그리드와 환경관리 시스템의 일부로 통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모로코의 정책과도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한국철도공사의 인재개발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철도 인력 양성의 체계적인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상현실 VR을 활용한 기관사 훈련 시뮬레이터,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유지보수 훈련 시스템 등 첨단 교육 방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해외 연수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은 모로코 엔지니어들의 역량 강화에 완벽한 솔루션이었습니다. 인재개발원 원장은 기술 이전에 대한 한국의 철학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 국가가 자체적인 철도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까지 전수합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부산 신항만의 철도항만 연계 시스템을 시찰했습니다. 항만에서 바로 화물 열차에 컨테이너를 싣는 자동화된 시스템은 물류 효율성의 혁명이었습니다. 모로코의 탕제 항구와 카사블랑카 항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 기술은 우리나라를 아프리카의 물류 허브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이었습니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 국토교통부 차관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철도 발전의 국가적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국가 발전의 근간입니다. 우리는 철도를 통해 국토를 통합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며 환경을 보호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경험과 기술을 전 세계와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의 철도 기술은 단순한 교통 솔루션을 넘어 국가 발전의 종합적인 비전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 체계적인 접근법, 장기적 비전은 모로코가 추구해야 할 모델이었습니다. 특히 기술 자립에 대한 그들의 열정과 경험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다시 모로코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한국 철도 시스템의 우수성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닌 체계적인 국가 발전 전략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불과 반세기 만에 외국 기술을 도입하는 나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로 변모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라바트에 도착하자마자 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방대한 자료와 사진, 동영상을 정리하며 제 결론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공급자가 아닌 모로코의 철도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최적의 파트너였습니다. 보고서 준비를 위해 한국의 철도 기술 발전 단계를 분석했습니다. 1970년대 첫 전철 개통부터 2004년 KTX 도입, 그리고 2010년 자체 기술로 개발한 KTX 산천까지의 여정은 모로코가 따를 수 있는 완벽한 로드맵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 국산화 전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외국 기술을 도입했지만 철저한 역설계와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핵심 기술을 하나씩 국산화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모로코 철도 발전 5단계 전략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1단계는 기존 노선 현대화, 2단계는 근로도시간 고속철도 구축, 3단계는 부품 현지 생산, 4단계는 엔지니어링 기술 이전, 5단계는 완전한 기술 자립과 아프리카 시장 진출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단순한 철도 건설을 넘어 모로코의 산업화와 기술 발전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청사진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철도 교육 시스템도 깊이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500명의 모로코 엔지니어를 한국으로 초청해 집중 교육을 제공하고 50명의 한국 전문가를 모로코에 파견해 5년간 현장 지원을 하는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인력 양성 전략은 장기적인 기술 자립의 핵심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제안한 차세대 모로코형 철도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존 모델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모로코의 특수한 환경에 맞춘 새로운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하라 사막의 모래 폭풍에 강한 차량 디자인, 모로코의 풍부한 태양광을 활용한 에너지 시스템, 물 부족 문제를 고려한 세차 및 유지보수 시설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모로코 실정에 맞게 최적화되었습니다. 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는 5가지 핵심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한국의 99.9% 정시성과 20년간 고속철도 무사고 기록이 보여주는 탁월한 기술력. 둘째, 모로코 환경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 셋째, 지속 가능한 기술 이전 및 인력 양성 계획. 넷째, 경쟁력 있는 가격과 유연한 금융 지원. 다섯째, 모로코를 아프리카 철도 기술 허브로 발전시키려는 장기적 비전입니다. 장관실 회의에서 프랑스와 중국의 지지자들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는 100년간 프랑스 기술을 사용해왔습니다. 왜 갑자기 바꿔야 합니까? 중국의 제안은 가격 면에서 30% 더 저렴합니다. 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까? 이에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답변했습니다.
총 소요 비용 TCO 분석 결과 한국 시스템은 30년 수명 주기 동안 가장 경제적이었습니다. 초기 비용은 중국보다 높을 수 있지만 유지보수 비용과 신뢰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최적의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기술 이전과 현지화 측면에서 한국의 제안은 다른 경쟁국들을 월등히 앞섰습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모로코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존중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기술 판매가 아닌 모로코의 철도 자립을 돕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과거 식민지 시대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상생의 협력 모델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교통부 장관님은 제 발표를 주의 깊게 경청한 후 국왕 폐하께 보고하기 위한 요약본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는 중대한 발전이었습니다. 모로코의 철도 인프라 프로젝트는 국가 차원의 결정이 필요했고 최종 판단은 국왕 폐하께서 내리실 것이었습니다. 국왕 폐하께 제출할 보고서에는 한국 철도 시스템의 핵심 경쟁력을 더욱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점을 둔 것은 한국 철도 기술의 완벽한 시스템 통합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차량, 신호, 전력, 선로, 운영 시스템을 하나의 유기적 시스템으로 통합했습니다. 이런 통합적 접근법은 개별 부품의 성능을 넘어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 KTX의 놀라운 에너지 효율성도 강조했습니다. 승객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자동차의 8분의 1, 비행기의 4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환경보호와 탄소 중립을 추구하는 모로코의 국가 정책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친환경 철도 기술은 모로코의 풍부한 태양광과 결합하여 세계 최초의 완전한 탄소 중립 철도 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국왕 폐하의 관심사인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모델은 이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이라는 혁신적인 도시 발전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현했습니다. 주요역을 중심으로 상업, 주거, 문화시설을 통합한 복합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확산을 방지했습니다. 이 모델은 라바트, 카사블랑카, 마라케시, 탕헤르 등 모로코 주요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국왕 폐하께 보고서를 제출한 후 예상치 못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왕 폐하께서 직접 한국 현장을 방문하여 철도 시스템을 시찰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일이었고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국왕 폐하의 한국 방문은 큰 성공이었습니다. 특히 KTX를 직접 체험하신 국왕 폐하는 그 정확성과 편안함에 감탄하셨습니다. 오송 유지보수 기지와 대전 연구원 방문에서는 한국 철도 시스템의 첨단 기술과 체계적인 운영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국왕 폐하께서 주목하신 것은 한국이 철도를 통해 이룬 균형 발전 모델이었습니다. 고속철도가 지역 간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끈 한국의 경험은 모로코의 지역 격차 해소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국왕 폐하는 한국과의 협력을 전격 승인하셨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공급자가 아닌 모로코의 발전을 함께할 진정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기술과 경험은 우리가 철도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약 협상 단계에서도 한국의 접근법은 차별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모로코의 철도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라바트의 한모로코 철도 기술 연구센터 설립, 모로코 내 부품 생산 공장 건설, 500명의 모로코 엔지니어 양성 등 구체적인 기술 이전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이 제안한 철도 클러스터 개발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모로코 내에 철도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부품 생산부터 유지보수, 연구개발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모로코는 단순한 철도 운영국을 넘어 아프리카 대륙의 철도 산업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식에서 한국 측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양국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국은 40년 전 외국 기술에 의존했던 경험을 살려 모로코가 철도
강국으로 성장하는 여정을 진심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프로젝트는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계약 체결 한 달 만에 모로코에 도착했고 현장 조사와 세부 설계 작업을 즉시 시작했습니다. 한국식 빨리빨리 문화는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지만 곧 이것이 그들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임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성과는 라바트 카사블랑카 구간의 신호 시스템 개선이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신호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불과 6개월 만에 열차 지연이 45% 감소했고 운행 빈도는 30% 증가했습니다. 기존 인프라의 최신 기술을 결합하는 한국의 능력은 경이로웠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신 기존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라바트에 설립된 한모로코 철도 기술 연구센터는 양국 협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첨단 시뮬레이션 장비를 통해 모로코의 독특한 지형과 기후에 최적화된 철도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특히 사하라 사막의 모래 폭풍이 철도 설비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센터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모로코 내 철도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도 기능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단계적 기술 이전 모델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단계에서는 완성된 차량을 수입하고 2단계에서는 주요 부품을 현지에서 조립하며 3단계에서는 핵심 부품까지 모로코에서 생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모로코 엔지니어들이 점진적으로 기술을 습득하고 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카사블랑카 근교에 건설된 철도 차량 조립 공장은 이 계획의 첫 결실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에서 수입한 핵심 부품을 활용해 도시철도 차량을 조립했습니다. 공장 설립 과정에서 한국 전문가들은 단순히 기술 지도를 넘어 모로코 기술자들이 장인 정신을 갖출 수 있도록 멘토링을 제공했습니다. 완벽한 용접 하나가 승객 100명의 생명을 좌우합니다라는 한국 기술자의 말은 모로코 작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프로젝트의 중간 성과로 첫 번째 한국식 도시철도가 카사블랑카에 도입되었습니다. 한국의 차량은 기존 유럽산 전동차보다 30% 더 많은 승객을 수용하면서도 에너지 소비는 20% 적었습니다. 또한 모로코의 더운 기후를 고려한 강화된 냉방 시스템과 사막, 지역의 모래에 대응하는 특수 역과 장치가 탑재되었습니다. 승객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습니다. 특히 정확한 도착 시간, 쾌적한 실내 환경, 그리고 직관적인 승객 정보 시스템이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한국식 스마트 스테이션 개념도 카사블랑카 중앙역에 도입되어 모바일 앱과 연동된 승객 안내 시스템, 지능형 보안 카메라, 에너지 효율적인 역사 관리 등 첨단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기술적 성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인적 교류였습니다. 첫 번째 모로코 엔지니어 그룹 100명이 한국에서 6개월간의 집중 교육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한국의 철도 철학과 문화까지 흡수했습니다. 특히 안전 제일, 예방적 유지 보수, 승객 중심, 서비스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는 모로코 철도 문화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돌아와 현장에서 적용한 한국식 업무 방식은 모로코 철도청 전체에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일 아침 안전회의, 체계적인 문제 해결 절차,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등 한국의 선진 관리 기법이 도입되었고, 이는 전반적인 운영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과 모로코의 협력은 기술을 넘어 더 깊은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양국은 철도 외교라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했고, 이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모로코의 지역적 영향력이 결합하여 아프리카 대륙의 철도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파트너십이 형성된 것입니다. 프로젝트가 본격화된 지 2년 모로코 철도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카사블랑카 탕헤르 고속철도 확장 구간의 완공이었습니다. 기존 유럽 기업들이 5년으로 예상했던 공사 기간을 한국 기술로 2년 만에 완료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모듈식 건설 공법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교량, 터널, 역사 등 주요 구조물을 사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새로운 고속철도는 모로코의 교통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카사블랑카에서 탕헤르까지 기존 5시간이 걸리던 여정이 1시간 20분으로 단축되었고, 이는 두 도시 간 경제 교류를 촉진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개통 후 첫 6개월간 99.8%의 정시율을 기록한 점이었습니다. 이는 유럽의 고속철도보다 높은 수치로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했습니다. 기술적 성과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모로코형 스마트 철도 시스템의 개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국의 첨단 ICT 기술을 모로코의 환경에 맞게 최적화한 것으로 인공지능 기반 열차 제어, 예측 유지보수, 통합 승객 서비스를 포함했습니다. 특히 모래 폭풍 감지 및 대응 시스템은 세계 철도 산업에서 혁신적인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산업화 측면에서의 성과도 눈부셨습니다. 카사블랑카 인근에 설립된 철도 산업 클러스터에는 이미 22개의 부품, 제조업체가 운영 중이었고 3,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특히 철도 차량용 냉방 시스템, 모래 차단 장치, 특수 필터 등 모로코의 환경에 특화된 부품들은 수출 가능성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진 한국 모델의 성공을 증명했습니다. 인력 개발 측면에서도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500명의 모로코 엔지니어들은 이제 프로젝트의 핵심 인력으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다음 세대의 교육자가 되어 자체적인 기술 전수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라바트의 철도 기술 아카데미는 이미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온 연수생들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모로코의 협력은 세계 철도 산업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았습니다. 세계 철도 학회에서 발표된 한모로코 철도 협력 사례는 개발도상국의 철도 발전을 위한 벤치마킹 모델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술 이전과 현지화의 성공적인 사례로 단순한 설비 수출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성공은 모로코를 넘어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세네갈, 이집트, 알제리 등 여러 국가들이 한국-모로코 컨소시엄의 철도 개발을 문의해왔습니다. 특히 모로코 엔지니어들이 한국 기술을 아프리카의 환경에 맞게 현지화한 경험은 큰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세계적 영향력 확대와 모로코의 지역 리더십이 만나 만들어낸 윈윈 시너지였습니다. 한모로코 철도 협력의 다음 단계는 더욱 야심찼습니다. 아프리카 첫 자기부상 열차 도입, 수소 연료전지, 기반 친환경 열차 개발, 범아프리카 철도망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 등 미래지향적인 프로젝트들이 계획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지속가능한 교통 솔루션을 통한 아프리카의 발전을 목표로 했습니다. 프로젝트 4주년 기념식에서 모로코 국왕폐하는 한국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며 특별 훈장을 수여하셨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기술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립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는 진정한 협력의 모델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기술 자문관으로서 지난 4년간의 여정을 돌아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도 놀라웠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협력 정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공급자가 아니라 모로코의 자립과 발전을 진심으로 돕는 동반자였습니다. 한국이 반세기 만에 기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모한 경험은 모로코에게 가장 값진 교훈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모로코의 철도 협력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두 나라 간 깊은 우정과 신뢰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로코의 철도는 그저 사람과 물자를 운송하는 수단을 넘어 국가의 자부심과 미래를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진정한 협력 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철도 기술로 모로코의 꿈을 이룬 기적의 스토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스팟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